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자연현상에서 배우는 행복, 이건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연과 우리의 마음 건강, 그 연결고리에 대한 이야기죠. 네, 맞아요. 보니까 뇌과학, 철학, 실제 실천법까지 정말 다양하게 엮여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탐구를 통해서 자연이 당신의 정신 건강에 주는 영향들, 그 핵심을 좀 짚어보고요. 이걸 또 어떻게 당신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지 그런 실질적인 방법들을 찾아보는데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게 인간한테 바이오필리아라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아, 네. 생명의 자연 친화 본능 같은 거요? 네, 우리 DNA에 뭔가 자연을 갈망하는 게 각인되어 있다, 이런 느낌인데, 근데 요즘 도시 생활은 점점 우리를 자연이랑 멀어지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간극이 사실 문제죠. 이 간극이 과연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여기서부터 한번 얘기를 시작해보죠. 네, 좋습니다. 그 자연사랑 본능, 이게 그냥 뭐랄까 감성적인 얘기만은 아니거든요. 과학적인 근거가 확실히 있어요. 과학적인 근거요? 어떤 거죠? 뇌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연에 잠깐만이라도 노출되면 그 집중력이나 창의력을 담당하는 전두엽 있잖아요. 네, 전두엽. 그 기능이 활발해진다는 연구들이 꽤 있습니다. 심지어 단 20분 정도만 자연 속에 있어도요. 뇌의 긍정 회로가 막 돌기 시작한대요. 와, 20분이요? 잠깐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 그러니까 코르티솔 수치는 내려가고요. 아, 코르티솔. 네. 반대로 기분 좋게 하는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들은 분비가 늘어나는 거죠. 뇌파를 찍어보면 우리가 편안하게 쉴 때 나오는 알파파가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이완되고 우울감이나 불안감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이야, 정말 놀라운데요? 근데 현실은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하루 90% 이상을 실내에서 보내잖아요. 맞아요. 도시화도 계속 심해지고 특히 팬데믹 겪으면선 더 그랬죠. 네, 이런 자연 결핍, 자연과의 단절, 이게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메울지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의식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해요. 다행히 당신이 주신 자료들의 구체적인 방법들이 꽤 있었어요. 아, 네, 맞아요. 구체적인 예시들, 예를 들면 숲 얘기가 인생 깊었어요. 네, 숲 효과. 수치들이 꽤 구체적이었죠. 네, 숲길을 걷기만 해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15%나 줄어든다. 이거 보고 좀 놀랐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무가 내뿜는 그 피톤치도 있잖아요. 아, 네네, 피톤치드. 그거 덕분에 우리 몸의 면역세포, NK세포라고 부르는 거요. 그 활성도가 23%나 증가한대요. 와, 면역력까지요? 네. 심지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꾸준히 숲을 찾아도 우울증 위험을 30%나 낮출 수 있다니. 이건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닌 거죠. 정말 그러네요. 숲 말고 다른 것도 있었죠? 물소리 같은 거요. 아, 맞아요. 물소리. 이것도 그냥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일종의 핑크 노이즈 역할을 하거든요. 핑크 노이즈요? 그게 뭐죠? 주변에 잡음 같은 걸 좀 부드럽게 덮어주면서 우리가 멍하게 있을 때 활성화되는 뇌의 기본 모드 네트워크, DMN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안정시켜서 오히려 집중도 잘 되고 마음도 편안해지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아하, 그렇군요. 또 인상적인 게 일출이랑 일몰 보는 거요. 이것도 영향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침 햇살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 그 멜라토닌 분비를 조절해주고요. 저녁 노을 같은 장엄한 풍경은 경이로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하잖아요. 그 감정 자체가 스트레스를 확 줄여주는 힘이 있다고 해요. 단순한 아름다움 그 이상인 거죠. 네, 식물 돌보는 것도 나왔었죠. 이것도 효과가 꽤 크다고요. 네, 식물 돌보기. 이게 그냥 취미가 아니라 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흥미로웠어요. 특히 기억이랑 학습에 중요한 해마라는 영역에 신경세포 생성을 촉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아, 그럼 식물 키우는 게 제 뇌를 가꾸는 거랑 비슷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일종의 그린케어 효과라고 볼 수 있고 그 과정 자체가 또 마음 챙김 수련처럼 돼서 집중력에도 도움이 되고요. 이야, 정말 자연의 힘이 대단한데요. 그럼 이걸 듣고 계신 당신이 어떻게 삶에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아주 쉬운 방법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정말 간단한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라운딩 혹은 어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네. 맨발로 흙이나 잔디 밟는 거 말씀이시죠? 맞아요.
그거예요. 그게 우리 몸의 전기적인 균형을 맞춰주고 스트레스 줄여준다는 연구들이 있고요. 심지어 흙 속에 있는 마이코박테리움 백시네라는 미생물이 기분 좋게 하는 세로토닌 생성을 돕는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흑성 미생물이요? 와, 신기하네요. 네. 그리고 좀 더 쉽게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자연의 마이크로도즈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연의 마이크로도지요? 약처럼 조금씩이요. 근데 그런 느낌이죠. 뭐 거창하게 시간 내서 어디 가는 게 아니더라도요. 그냥 창밖 나무를 잠깐 본다거나 길 가다 핀 작은 꽃, 날아가는 나비 같은 거요. 그런 아주 짧은 순간의 자연 접촉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 잠깐 동안에도 평화로움이나 뭐 생명의 경이로움 같은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오, 좋은데요. 거창하게 계획 세우는 것보다 그렇게 잠깐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꾸준함이죠.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창가 화분에 물 주는 습관이라던가 좋죠.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공원 벤치에 잠깐 앉아있기, 퇴근길에 하늘 한번 보기. 네네. 주말에는 좀 더 의식적으로 계절 변화를 느껴보는 것도 좋고요. 아, 맞아요. 그런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당신만의 자연 루틴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자연에서 배울 점이 또 하나 있다면 바로 느림의 미학인 것 같아요. 느림의 미학이요? 네. 잔류에도 나오지만 거대한 나무나 산호초가 자라는 걸 보면 자연은 절대 서두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주 천천히. 네. 우리 사회는 너무 속도만 강조하는데 자연은 진짜 성장이나 성숙에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걸 그냥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조급함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정말 중요한 지점이네요.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요. 당신에게 자연이라는 건 그냥 바깥 풍경이나 뭐 여가 활동 대상이 아니라 당신의 행복과 정신 건강에 정말 필수적인 요소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네요. 네, 핵심은 그거죠. 우리 안에는 자연을 향한 본능적인 갈망이 있고요. 자연이랑 연결되는 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긍정적 효과, 뭐 스트레스 줄고 집중력 높아지고 이런 게 많다는 거. 그리고 생각보다 쉽게 뭐 숲 산책, 물소리 듣기, 식물 키우기, 맨발 걷기, 작은 자연 관찰하기, 또 규칙적인 루틴 만들기처럼 다양하게 실천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자연과의 연결을 다시 찾는다는 건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내면의 평화를 찾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또 꾸준히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그런 삶의 방식이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개념을 봤는데요. 생체 모방이라는 거예요. 생체 모방이요? 바이오 미미크리? 네, 그거요. 자연의 어떤 디자인이나 시스템, 전략에서 영감을 얻어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법이잖아요. 이걸 개인적인 웰빙을 넘어서 한번 생각해보는 거죠. 혹시 자연이 작동하는 방식을 유심히 보는 게 당신의 업무나 뭐 삶의 다른 영역에서 뭔가 예상치 못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주거나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